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뉴스입니다.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대교 건설을 두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교 건설의 우선 조건인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최대 철새 서식지 낙동강 하류 일대. 자연보존 가치가 높은 데다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1966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낙동강 하류 주변에 산업단지와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며 신도시가 조성됐습니다. 때문에 교통기반 시설 확충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을숙도대교 완공 이후 부산시는 교통 수요에 맞춰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또 엄궁대교까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대교를 건설하려면 환경영향평가가 우선돼야 합니다. 특히 길이 4km 이상 대규모 다리는 대부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두 차례 평가를 거칩니다. 8.2km 규모의 대저대교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나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건설이 반려됐고, 사상구와 에코델타시티를 연결하는 장락대교와 엄궁대교 역시 2021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2년간 사업이 표류됐습니다. 명지에서 녹산으로 들어가는 출퇴근길이 정말 많이 막히거든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가는 데만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대교 건설 재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준비하는 부산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동식물상이라든가 겨울철새 조사, 여름철새 조사 또는 양서류 조사 등 이런 것들은 지침에 맞게끔. 하지만 여전히 기존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환경청까지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려하고 보완을 요청하는데도 계속 고집으로만 가지고 절실하다, 시급하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환경을 고려하기보다 개발 우선의 토목 행정이 갈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분별한 개발 추진이 계속 반려되며 시간만 허비하는 사이 교통난을 호소하는 시민과 부산시와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4살 아동이 엄마의 지속적인 학대에 기아 상태로 숨져 공분을 산 가을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가을이 모녀와 함께 살며 가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거인 부부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사망에 직접 기여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한테 만든 게 일상이고 밥은 하루에 한 차례, 분유탄 물에 밥을 말아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또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몸무게. 4살 가을이는 엄마의 학대를 못 견디고 7kg의 기아 상태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가을이 엄마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을이 모녀와 함께 살며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가을이를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동거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거인 부부가 가을이의 보호자로서 책임이 있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 가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아동학대와 관련해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도 아이의 사망에 직접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방조, 방임, 유기 이런 부분도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다라고 판단해 주신 것이 이번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입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은 보호자 개념이 모호해 혐의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양육 형태 등을 중요시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남북권 경제수도 등을 담은 1차 총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격차 해소를 강조해온 국민의힘도 지역 공약을 준비하는 등 표심을 얻기 위한 각 당의 정책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황영규 기자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총선 기획단은 부산의 수권 과제이자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날 방안이라며 가장 먼저 남북권 경제수도 부산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 본점을 22대 국회 임기 내에 부산으로 이전하고
회사 전문법원 본원 부산신설과 국내 최대 해운기업인 HMM 등 100대 기업의 본사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또 폐기된 불경특별연합, 이른바 메가시티 복원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과 북한 재개발 정상 추진 등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궤도에 올라가 있는 이 사업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고 또 추동시켜야지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당 차원의 공약개발본부를 발족한 국민의힘은 오늘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관련 정책, 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부산시당 차원의 공약개발단이 출범해 부산 정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부산을 방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격차 해소를 강조한 만큼 세계 중추도시 추진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전체적인 공약들을 또 중앙당에 전달을 하고 또 우리 부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 공약들을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각 당이 상호 비방이나 정쟁 대신 유권자들에게 와닿는 정책 승부를 벌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승환 예비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중영도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후보는 기존의 정치가 중구와 영도구에 무심해 부산에서도 가장 늙고 낡은 지역이 됐다며 정책 전문가의 경험을 살려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중구와 영도구를 잇는 교통수단 건설, 조선소 부지와 북한 재개발의 연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지방균형 발전과 분권을 위한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공약으로 메가시티 구축과 자치 입법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지방세 비율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시행 등 8가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은 2021년부터 만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전국 첫 초고령화 도시가 되면서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누구도 고립되지 않게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진구 안창마을 커뮤니티 센터. 이곳 4층에는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1인 가구 노인 7명이 가족의 연을 맺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 돌봄은 물론 학교처럼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싸우거나 아침에 안 일어나면 야 일어나라 이러면서 깨워주고 하니까 그게. 월 임대료는 10만 원대, 주거비 부담도 덜었습니다. 지난해 4월 다함께 주택에 입주한 이후 외롭지 않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있으면 좀 외로울 때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외롭다 하는 걸 못 느끼고 삽니다. 좋습니다. 초고령화 1호 도시 부산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1인 가구가 전체의 35%를 넘어서고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전통적인 가족 돌봄 기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의 고독사 발생 건수는 2022년 기준 한 해 500여 건. 인구 대비 고독사 비율은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시는 2027년까지 고독사 20% 감소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층에는 근로와 소득, 중장년층은 주거와 재취업, 노년층에는 건강과 돌봄과 관련한 대책을 모색합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서 일자리 연계, 생애 주기별 맞춤 공간 조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산에서는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안정한 부산으로 만들도록. 출산율 저하부터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 중인 부산. 정확한 실태 조사를 거쳐 세대별 고립을 덜어줄 맞춤형 해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KBS 부산방송총국의 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오늘 청사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KBS 부산의 올해 방송지표인 청년 부산이 시의적절한 기획이라고 평가하고 청년과 관련된 연중 집중 보도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지역 의료 응급체계의 문제점 분석과 정치 갈등으로 인한 증오, 적대 현상 해소를 위해 KBS가 애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취약 대상 아동 2만 1,560명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아동 11명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명은 주민센터를 통해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보호자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으면 추가로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부산 지역 공립초등학교에서 열린 올해 취약 아동 예비 모집에 94%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부산 지부가 올해 초등학교 늘봄학교 확대로 돌봄 전담사의 행정 업무가 크게 늘어 부실한 돌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산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비 노조 부산 지부는 올해 부산은 한 학교의 돌봄 교실이 한실에서 석실 이상 늘어나는데 돌봄 전담사는 한 학교에 1명뿐이라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돌봄을 원하는 아이들을 다 수용했다라는 명분만 쌓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35분쯤 동서고가로 진양램프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보호난관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져 3시간가량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2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여성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추락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이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유족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락 사고와 관련해선 여성이 추락할 당시 이 남성이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집안에 있었다라고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건물 외부에서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형사 2부는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법원 7급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산지법 공탁기에서 근무한 이 공무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 동안 공탁금을 누나 명의로 돌려 공탁권의 인감 도장을 몰래 날인하는 수법으로 모두 48억 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남성은 2019년부터 2년 동안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일하면서 배당금을 축소 배당해 7억 8천만 원 상당을 부정 출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계 2위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와 세계 5위의 독일 하파그로이드가 신규 운항 동맹을 결성하기로 해 부산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는 신규 운항 동맹 제미니 코퍼레이션을 결성해 내년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290척의 선박을 투입해 340만 TEU 물동량을 26개 노선에서 공동 운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의 물동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터미널 운영사들은 물동량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르노코리아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오는 26일부터 리콜, 즉 자발적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돼 화재가 발생한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SM3 8만 3천여 대를 리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르노 자동차 외에도 기아 카렌스 RP 1만 8천여 대와 제이스 모빌리티 이티벤 1,000여 대도 리콜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